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P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날씨가 또 추워졌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아침에 그냥 설국이더라고요. 온통 세상에 좀 눈이었는데 오후 되니까 또 다 녹았어요. 오늘 아침 보니까 뭐 언제 눈이 왔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아주 급변합니다. 지금 많은 회사에서 올해 맞이하는 입장이 좀 다 다를 것 같아요. 정말 위기를 느끼는 회사도 있고, 뭔가 기회를 도모하는 회사도 있고, 뭐 순탄하게, 무난하게 이렇게 한 해를 맞이하는 회사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런 속에서 HR 담당자 또는 리더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회사가 무엇을 시도할 것인지 이런 예측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 HR 담당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올해 이렇게 지금 회사에서 큰 변화를 뭔가 앞두거나 변화를 시도하고 있거나 변화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HR 담당자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주제는요, 이미 네이버 블로그 HR리스트에 올려 있는 글인데요. 조직 문화를 개선한다는 의미는 뭘까? 그래서 고려사항 부분은 이 일을 시키는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사실 이 조직 문화를 개선한다는 얘기는 뭔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어요? 만약 있다면 그부터 바라고자 하는, 변화시키고자 하는 어떤 변화의 도달점의 모습을 사실은 롤 모델이 돼줘야 돼요. 만약에 HR 담당자가 이와 같은 변화의 주도라면은 인사부서, HR 담당자가 변화를 원하는 그 모습에 대한 롤 모델이 사실 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HR 담당자 역할이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변화를 뭔가 요구하는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요구하겠죠. 근데 그것의 완성된 모습은 또 스스로 보여줘야 돼. 이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조직 문화를 주도를 할 때 그 경계점은 주도하는 부서 입장에서 남들이 봤을 때 너나 잘해. 이 소리 듣지 않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직 문화 개선을 보면은 데자뷰 같아. 언제 했던 것 같아. 특히 이제 회의 문화, 보고 문화, 소통에 대한 부분, 갑질에 대한 부분 좀 벗어나자, 세대에 대한 이해 등등등등등. 어떤 조직 문화 관련해가지고 변화를 시도했을 때 대부분 이슈는 회의, 보고, 어떤 소통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어떤 갈등, 이런 부분을 지금 수평적 조직, 이런 표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도 해왔는데 지금도 하네? 그럼 왜 과거에 시도했는데 지금도 안 됐을까? 결국 핵심은요, 루틴, 일상적인 업무화,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일을 할 때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합의된 것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게 루틴이에요. 그 루틴으로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어느 순간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럼 나도 안 해, 너도 안 해. 그럼 다시 바람직한 조직 문화에서 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또 지금 시점에서는 부족한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좀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직 문화를 개선한다는 의미를 해석해보면 누가 무엇을 왜, 누구에게,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 하겠다는 것인가. 근데 이거 시킨 사람이 없으면 이거 누가 자발적으로 하겠어요? 시킨 사람이 있으니까 뭔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 문화를 개선한다는 일은 누군가 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 문화 개선을 주도하는 실무자가 스스로 이거를 발휘했을까요? 아니면 그 실무자가 속한 부서의 리더가? 아니면 그 리더의 리더? 아니면 경영진? 과연 누가? CEO가 시킨 적이 없다면 도대체 누가 이 일을 시켰을까요? 사실 CEO가 시키지 않으면 안 할 겁니다. CEO가 시키면 당연히 하겠지요. 그죠? 시키지 않으면 안 할 거고. 근데 실무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뭔가 조직 문화 개선을 한다? 그럼 이 일을 왜 할까? 당연히 자신의 업무의 아레날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하겠습니까? 그래서 조직 문화 개선은 이 일을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 보면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누구 일이냐? HR 부서예요. 그 중에서도 누구 일이냐? HR 담당자의 업무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HR 담당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의 아래 들어와 있는 일이니 조직 문화 개선의 일을 시도하는 것은 뭐 남다른 건 아니다. 당연하다.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나쁜 건 없다. 조직 문화의 변화를 시도하는 일은 사실은 통상적인 일상적인 일의 루틴을 바꾸는 일이에요. 더 나은 것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저부터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어떤 뭐 가정일이든 사적인 일이든 아니면 공적인 일이든, 특히 공적인 일에서 담당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과제에 따라서 그 일을 수행하는 절차, 과정, 프로세스, 활용하는 툴 등은 사실 정례화되어 있어요. 일상화되어 있는 거죠. 그게 루틴이에요. 근데 그거를 바꾸면서 일을 한다? 쉽지 않죠. 가령 제가 지금 이 유튜버를 하고 있는데 주제 선정이나 촬영하는 방법이나 어떤 말투,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영상 보시면 알 거예요. 거의 반복이에요. 그게 루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루틴이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조직, 다른 회사보다 경쟁력이 앞선 루틴이면 끝내주는 거죠. 그래서 경쟁력을 갖춘 회사 또는 개인의 그 루틴은 그렇지 않은 회사와 개인한테는 넘사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게 못 이기는 겁니다. 어쨌거나 어떤 변화를 시도한다는 얘기는 루틴을 변화시키는 건데, 그 루틴의 변화는 이득이 안 생기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안 해요, 사람들이. 저부터도 마찬가지죠. 예컨대 우리 일상적으로 볼게요. 건강을 위한 금주, 금연, 다이어트, 건강을 위한 건데도 사실 이걸 시도하기가 쉽지 않죠. 어떤 술에 대한 것, 담배에 대한 것, 어떤 그 운동에 대한 이 부분을 루틴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물며 타인의 변화를, 타인의 루틴을 바꾸라고 시도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이걸 주도하는 사람은 애당초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문화의 변화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스스로 변화의 롤 모델이 돼야 돼요. 이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일단 변화는 시도됩니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도 하는데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원하는 결과를 직접 보여주면 이를 따라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더욱이 CEO부터 다리 돌기 리더까지 죄다 그 어떤 변화에 필요한 구체적인 어떤 행동과 사고의 그 기준,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한다면, 실천한다면 당연히 다른 구성원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 어떤 기준, 이런 걸 명확하게만 알려주고 납득시켜주면 따라와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동안에 변화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이 명확한 방향성과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도 안 했고 지도 안 했다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고 주도적으로 롤모델 역할을 해주고 방향성과 기준을 꾸준하게 알려주고 정착되도록 관리해왔다면, 변화 관리를 해왔다면 분명 변화는 생겼을 겁니다. 조직 문화의 개선은 불편함을 느낀 사람부터, 그러니까 개선하면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들의 의식과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만약에 CEO가 뭔가 개선을 하는 부분이 오히려 내가 실천하기는 어려워, 힘들어. 그럼 직원들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 입장, 변화의 대상자, 구체적인 변화를 실행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이 너나 잘하세요. 이런 비평받으면 안 돼요. 그런 변화는 100% 안 됩니다. 제일 무서운 게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혹시 우리 회사는 지금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근데 구성을 해보니까 이거 너나 잘해. 이 소리 나오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설적으로. 누구나 원하는 변화는 모두가 변화를 시도하기 때문에
시도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변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모두 다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일부만 바뀌면 전체가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변화가 다 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일부에서 변화가 시도되면은 쟤도 변하네? 가능하네? 그럼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CEO로부터 단위 조직의 리더만, 그 전체 구성인으로 보면은 임직원 중에 한 20%가 될 거예요. 팀장 이상은. 그들만 일단 먼저 변화를 하면은 나머지 80%의 변화도 가능합니다. 이게 8대 법칙 아니에요. 그래서 단위 조직의 리더라면은 다른 거 없어요. 나하고 구성원 한 사람, 이 둘이라도 먼저 변화하면 이게 가능합니다. 그게 3인의 힘이에요. 한 3사람만 변화를 시도하면은 나머지 사람은 변화에 따라옵니다. 그래서 변화를 시도할 때는 CEO로부터 단위 조직의 리더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건데, 이게 또 변화의 기간은 꾸준하게 3개월은 해야 돼요. 마치 약복용 3개월 하듯이. 왜 3개월이냐면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정착되려면 우리 몸은 심리적으로 3개월이 소요된대요. 대부분 모든 그 금주, 금연, 다이어트 보면 3개월 꾸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개월을 꾸준하게 하면 이제 몸이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수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몸이 이제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CEO가 바뀌면 취임 3개월 이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된다. 이번 CEO는 전임자와 다르네.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90일 이내 승부하라,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과정 중에는 누구는 변화를 잘 따라오고 누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변화에는 열애를 주면 안 됩니다. 누구나 변화를 해야 돼요. 테이크업을 해야 됩니다. 일단 비행기 지상에서 일단 하늘로 떠올라야 돼요.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비행기 타고 가는 여정의 목적지는 유럽인데 중간에 부득이하게 경유지에서 내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거나 비행기 안에 같이 타서 이륙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일의 일상화, 루틴으로 정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의 개선 활동의 결과물은 원하는 그 결과물이 누구나 언제나 해야 되는 일의 일상화, 루틴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초인류 기업, 한국에서도 그 앞서가는 기업들을 따라잡기 어려운 거 뭐냐면 동일한 직무인데 그들이 하는 일의 루틴이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뭔가 고성과 지향적인 의식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루틴화가 된다면 이제 더 이상 그 일은 변화를 시도하자고 얘기를 안 해요. 왜? 이미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 질문 들어가면은 조직 문화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누군가? 원하는 결과물이 무엇인가? 그래서 6하원칙에 따라 가지고 우리 상세하게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앞서 질문한 것처럼 도대체 누가 원하는 거지?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제까지? 무엇으로? 누가 시도할 건데? 등등등등등. 그래서 이걸 풀어다 보면은 기존에 하고 있던 루틴의 개선이냐 아니면 새로운 루틴을 만드는 거냐, 이게 또 구별돼요. 그래서 루틴의 개선이라면 조금 더 수월할 거고요. 새로운 루틴으로 정착하는 거라면 이거는 조금 더 힘들겠죠. 그래서 조직 문화 개선을 하고 싶은 사람, CEO든 리더든 아니면 실무자든 제일 경계할 점은 그 변화의 대상자,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 그 임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너나 잘하세요, 이 소리 듣지 않는 겁니다. 사실 제가 그 실무로 현업에 있을 때 오랫동안 했지만은 항상 경계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직무가 가벼운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남들에게 요구하는 그 행동, 이게 나한테도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나부터 이게 실현되면 따라오더라. 그리고 내 말에 힘이 생기더라.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